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특구본부 기술창업지원팀 김희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대덕특구 육성 사업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비도 많이 오는 가운데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년은 저희 대덕특구가 5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였습니다. 새로운 50년의 시작에 앞서서 저희 특구재단은 정부의 R&D 제도 혁신 방안에 기초해서 올해 특구 육성 사업을 개편했습니다. 올해도 저희 특구 구성원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특구재단과 또 저희 특구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의 순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특구 신규 사업 추진 방향과 대덕특구 육성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 공통사업, 대덕특구 입주 절차를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특구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덕특구본부 혁신기업지원실 김인영 실장님과 이예종 팀장님께서 신규 사업 추진 방향과 대덕특구 육성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인영 실장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특구진흥재단 혁신기업지원실장 김인영입니다. 오늘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소중한 시간 그리고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 특구와 재단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린 이후에 특구 육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개발특구는 특구 육성법에 따라 R&D를 통한 신기술 창출 그리고 사업화, 창업을 지원해서 국가 기술을 혁신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성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개발특구는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특구를 비롯해서 총 5개 광역특구가 지정되어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작년은 대덕특구가 50주년이 되는 굉장히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여기 계신 산학경 혁신 주체 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소특구입니다. 강소특구는 2019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지금 기술 핵심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총 경기 안산과 경남 김해를 포함해서 총 14개 강소특구가 지정되어 있고요. 특구별로 특화 분야를 지정해서 집중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특구재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구재단은 앞서 말씀드린 광역특구와 강소특구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주로 공공연구 성과의 사업화와 딥테크 창업 지원으로 특구의 혁신 성장을 제고하고 기술 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기술 발굴 및 이전 사업화 그리고 기술 금융 지원 등 특구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특구만의 고유 제도죠. 연구소 기업과 첨단 기술 기업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연구와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서 특구 개발 관리와 비즈 센터와 같은 인프라 구축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 지원 사업과 그리고 지역의 혁신 기반 강화를 위한 R&D 지원 그리고 연구개발 특구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특구와 재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2024년 특구 육성 사업의 주요 추진 방향과 사업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추진 방향입니다. 저희는 먼저 연구개발 특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 전략 기술과 지역 특화 분야에 집중해서 기술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딥테크 기반의 창업 기업을 활성화하고 스케일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사업에 딥테크 창업 촉진 사업을 신설했고 또 딥테크 스타트업 R&D 사업을 별도 트랙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고요. 저희가 북미와 아시아,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특구 기업의 어떤 글로벌 사업화를 밀착 지원을 하고 또 해외 네트워킹과 연계해서 이런 진출 기반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구 혁신 연결 촉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광역특구와 강속특구의 어떤 자원과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이런 협력 기반의 기술 사업화 생태계도 함께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전략기술 연구 사업화와 또 혁신성장 스케일업으로 사업을 투 트랙으로 좀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기술 사업화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전략기술과 딥테크 창업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유망맥과 연계해서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혁신성장 스케일업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 내의 현안을 발굴해서 현장 그리고 실증 중심의 어떤 지역의 혁신 성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네, 다음은 저희 특구 육성 사업에 대해서 세부 공고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선별해서 사업화 수요 매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연구소 기업 설립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17억 5천만 원으로 컨소시엄별로 저희가 3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신청 자격으로 주간 연구 개발 기관은 기술 사업화 전문 기관입니다. 그래서 법상의 기초법에 따른 기술 거래 기관, 그리고 사업화 전문 회사, 그리고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 연구 사업자가 대상이 되고요. 본 사업은 이제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한데 저희는 단독 신청보다는 컨소시엄을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내용은 크게 지원 분야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테크 푸시 방식인 전략기술 우수랩 발굴의 경우에는 올해 국가 전략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 이전과 출자 과정에서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이라든지 기술 마케팅 이런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원 분야 전략기술 수요 발굴의 경우에는 이제 마켓풀 방식으로 해서 특구 내에 어떤 혁신 수요, 기업의 수요를 받고 그 기업 수요와 공공기술 매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신규로 기획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사업을 통해서 산학연 내 어떤 얼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대형 기술 이전 그리고 또 고자본금 연구소 기업 설립에 집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분야 1하고 2는 중복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기술 연구 성과 사업화 중에 전략기술 사업화 일반형입니다. 본 사업의 지원 규모는 38억 2,500만 원이고요. 신청 자격은 기술 이전 기업 또는 대덕 특군의 연구소 기업입니다. 기술 이전 기업의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대덕 특군의 기업 또는 대덕 특군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특군의 외 기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념하실 점은 기술 이전 기술이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을 완료했거나 아니면 예정된 기술이고요. 그래서 신청하실 때 기술 이전 체결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이전 관련된 확약사항에 대한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덕 특구 연구소 기업도 지원 대상인데요. 본 사업의 경우에는 총 예상 규모의 40% 내외에서 연구소 기업을 별도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기업 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은 기업이나 연구기관 그리고 산업기술연구조합 같이 관련 기관들과 컨소시엄 가능한 사업이고요. 사업비는 총 5억 2,500만 원으로 지원 기간은 1차년도에 9개월, 2차년도에 12개월 해서 총 21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시제품 성능 검증과 신뢰성 평가, 인증, 그런 실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본 사업은 특히 국가 전략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R&D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올해 대덕 특구의 집중 지원 분야는 5G, 6G 이동 통신과 로봇 자율 이동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실증 스케일업 지원 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올해 저희 재단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 규모는 1억이고요.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 이내인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지역 내 혁신 의제를 발굴하고 실증 사전 기획이 가능한 수행 기간이고요. 이 사업 또한 컨소시엄 구성 가능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저희가 지역 내의 혁신 주체분들과 함께 커뮤니티나 워킹그룹을 운영하고요. 그걸 통해서 도출된 실증 의제나 지역 현안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R&BG 프로젝트를 사전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 일반형인데요. 본 사업의 지원 규모는 24억 7,500만 원이고 지원 기간 21개월 동안 5억 2,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본 사업의 신청 자격은 대덕 특구 소재 특화 기업 또는 대덕 특구 내 연구소 기업인데요. 여기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사업 또한 지역 특화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분야를 정밀의료 바이오 헬스와 나노 반도체에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통해서 수요자 연계 파일럿 지원이라든지 현장 실증, 시장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기술과 실증 스케일업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저희 기술창업지원팀의 이혜종 팀장님께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대덕특구본부 기술창업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이혜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팀에서 소관하고 있는 사업은 대체로 창업 초기 기업들에게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 초기 기업들을 지원하는 대학 그리고 공공연구기관 그리고 전문기관들과 또 함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또 많은 기관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 사업은 올해 새로 저희가 또 준비한 전략기술 딥테크 창업 촉진, 그 중에서도 딥테크 사업단이라는 사업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체 특구 공통으로 지금 공고가 나간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광역권 내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서 딥테크 분야의 기획형 창업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13억 5천만 원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지금 이 13억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약 4개의 사업단을 선정해서 올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협약일로부터 26년 12월 말까지 즉 3년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약 4억 5천만 원 정도의 그런 지금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고 지금 25년도부터는 6억씩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원 범위가 지금 광역특구 및 강소특구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전체 공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신청 자격 같은 경우는 주관기관은 특구법 제2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구 내에 출연연 그리고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그리고 대학을 비롯한 공공연구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동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컴퍼니 빌더,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기업 스케일업 관련된 전문기관 그리고 혁신 주체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제 저희는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대학 단독으로 들어온다던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 관련된 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 연구기관과 함께 컨소시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사업단 즉 공공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기술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딥테크를 발굴하고 팀빌딩을 하고 또 기술과 기업 스케일업 활동을 지원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역권 기반으로 저희가 협력체계 마련이라는 그 개념이 공고문에 등장을 할 텐데요. 광역권 내에서 우선은 딥테크 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또 광역권 외와의 그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또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딥테크 발굴을 출연연, 대학 그리고 우수연구실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딥테크 기술 그리고 창업자 등 수요자와 또 연계하게 됩니다. 창업팀을 구성하고 스케일업 지원까지 이어지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신 일련의 기획형 창업 활동 지원을 하는 사업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는 이 후속 R&D 부분을 저희가 이 기간 때문에 저희가 직접 선정해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인데 차년도부터는 이 사업단 중심으로 후속 R&D를 하는 그런 예산이 별도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다음 페이지에서 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기술연구성과 사업화 부문 중에서 지금 글로벌형과 그리고 딥테크 스타트업 사업화라는 사업 부문이 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형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기초 역량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의 전략기술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기술 사업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과제당 3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지금 21개월 이내로 협약하게 돼 있습니다. 1차 년도는 3억 7,500이고 2, 3차 년도는 약 5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간 연구기관은 특군의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입니다. 이에 따라 단독 신청이 좀 불가한 상황이고요. 공동연구기관으로서 기업, 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적으로 또 요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기업 적용을 위해서 중기의 연구 그리고 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상용화 연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집중 지원하고 있는 분야는 5G, 6G 위성통신 분야 그리고 로봇 자율이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또한 저희 대덕특구에서 공고가 나갔지만은 전체 특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고 특정 특구에 이제 뭐 하나다, 두 개다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특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많은 지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딥테크 사업단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이제 스타트업 사업화 R&D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딥테크 분야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이 특군의 공공연구기관과 연계해서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과제별 2억 5천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할 예정에 있고요.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저희가 직접 선정을 합니다만은 내년부터는 딥테크 사업단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연구기관과 연계해서 사업화를 추진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3년 이내에 설립된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등이 대덕특구 그리고 대전광역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기관은 기업, 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이 구성 가능합니다. 사업 내용으로서는 저희가 딥테크 스타트업 사업화답게 이 관련된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시작품 그리고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그리고 후속 사업화를 위한 IP, 기타 사업화 지원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기업 지속성장 신속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전년도에 연구소 기업 씨앗 자금이라는 이런 신속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저희 뭐 거대 R&D, 중장기적 R&D가 아니더라도 당면한 과제를 현안 과제를 좀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 예산은 24억이 저희 편성이 되었고 기업당 약 8천만 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사업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대덕특구 안에 있는 연구소 기업 그리고 특구 소재의 특화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주간 연구개발 기관은 앞서 말씀드린 타 사업들과 같이 본사, 지사, 부설연구소, 공장 등이 대덕특구 내에 소재한 국내 법인에 한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시제품 제작, 시험 분석, 인증, 인허가, 판로 개척 등 저희 연구소 기업이라든가 특구 안에 있는 그런 특화 기업들이 성장에 필요한 그런 당면한 현안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예시들이 있고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노폴리스 캠퍼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특구재단이 이노폴리스 캠퍼스 지원 사업을 2012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오래된 사업들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그 특구 안에 있는 거점 대학들의 역량을 활용해서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을 했었고 어느덧 이렇게 장기간을 맞아서 또 지역의 대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런 브랜드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특구 거점 대학 그리고 창업 기획자의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 특화 산업 분야의 기술 창업 활성화와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지금 단독 또는 컨소시엄당 2억 원 이내로 운영을 하고요. 총 13개 사업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그리고 기술지주회사, 공공기술중심 창업기획자,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입니다. 다만 이 13개 사업단이고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세 부분들은 뒤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개념은 저희 기술 창업을 지원하는 파트 그리고 후속 성장을 지원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의 유형들을 별도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술 창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 이노폴리스 캠퍼스 대학들이 주로 이제 참여했던 사업인데요.
거점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가 사업단을 구성해서 기술 창업의 전과정을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기본적인 기업가 정신이라든가 아이템 검증이라든가 공백 기술 매칭하는 그런 아주 초기 단계의 그런 창업 단계에서 아주 초기 단계의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후속 성장 지원으로서 특화 분야에 대한 직접 투자 그리고 펀드와 VC 연계, 특화 분야 연구소 기업 밸류업, 스케일업 지원까지 이루어지는 그 다음 단계의 사업 유형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캠퍼스 같은 경우가 이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그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저희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아이템을 검증하고 보완하고 또 연구소 기업까지 초기 단계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창업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 창업기업 인큐베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 대덕테크 비즈센터 지하에 저희 대덕특구 스페이스 S라는 창업 보육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AI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육하고 있는 공간인데 그 보육 공간을 거점으로 해서 AI와 로봇 분야 유망 창업팀을 발굴하고 초기 육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소 기업 밸류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기존의 저희 사업 이름으로서는 연구소 기업 역량 진단 또는 애로 해결 이런 유형으로 이제 분류가 됐었고요. 대덕특구 연구소 기업의 뭐 현황 조사뿐만 아니라 수시로 기업 진단 그리고 컨설팅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소 기업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저희 매년 초에 이제 수요 조사를 받고 그런 연구소 기업의 수요 바탕으로 해서 교육과 개별 기업 컨설팅 그리고 후속 투자를 연계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부터 투자 네트워크, 스케일업 엑셀러레이터까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드릴 것보다는 뒤에 또 개별 설명이 있으니까 넘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타트업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예비 창업자 발굴 그리고 특화 분야 아이템 검증을 통한 창업 전과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억 원 이내로 단독 또는 컨소시엄당 지원 예정이고요. 협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로 지금 5개 이내 수행 기간을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이공계열 또는 창업 지원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대전시 소재 대학이 첫 번째 신청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기술 사업화 지원 역량이 있는 그런 출연연 그리고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등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기관들이 같이 컨소시엄으로 지원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으로서는 지역 특화 산업 그리고 전략 기술 중심의 예비 창업자 발굴 그리고 아이템 검증 보완, 공백 기술 IP 매칭, 연구소 기업 설립 이런 초기 단계의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 내용들이 예시로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공고문 보시면 저희가 또 이런 내용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 5개의 사업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은 공통으로 진행될 테고 어떤 부분들은 각 사업단만의 이제 특화된 강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운영할 부분들은 추후에 같이 좀 이 협업해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 신청하시는 과정에서 이 기관의 특화된 강점들을 충분히 어필을 해주셔서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표현해 주시면은 저희도 이 접수하고 또 선정하고 이런 과정이 좀 유익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기업 인큐베이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덕특크 비즈센터 지하에 있는 AI 로봇 분야의 창업보육시설을 운영하고 또 이런 그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초기 기업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컨소시엄당 지금 2억 원 이내 마찬가지로 편성이 되었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개 수행 기간을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행 내용 예시로 돼 있는데 모집 홍보 그리고 시설 관리 그리고 세미나 네트워킹 이런 그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CES에서도 한창 얘기가 있었지만 모든 산업에 지금 AI가 기반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구재단도 지금 이미 여러 해 동안 이런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올해 함께할 컨소시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소 기업 밸류업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소 기업 관리, 진단, 컨설팅을 통해서 연구소 기업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구 전략 지원, 그리고 우수 사례까지 도출하는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2억 원 이내로 편성이 돼 있고 지금 2개 이내로 수행 기간을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으로 돼 있는 그 자격 조건은 공공기술 사업화 기업의 관리, 진단, 컨설팅 등의 지원 역량이 있는 기관, 교육, 투자 네트워크 등 운영이 가능한 법인. 그래서 조금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을 가진 기업이면 어디나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 내 혁신 주체 및 기술 서파 역량 개발 진단 교육 등 컨설팅 지원이 가능한 전문 기관을 공동 수행 기관의 자격 요건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 활동을 보시면 기업 현황 조사, 컨설팅 교육,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 관련된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도 저희 그 많은 또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 기존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유사한 역할을 계속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후속 투자 연계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투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수행 기관을 모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행 기관은 3개 이내로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기술 창업 기업 보육 경험과 역량이 있고 투자 기능을 갖춘 법인으로서 창업 기획자, 창업 투자회사, 벤처 캐피탈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화 산업 및 전략 기술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또 데모데이, IR, 후속 투자 연계 그리고 특화 분야 기업 투자를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시로는 저희 라운드 테이블이라든가 특화 분야 데모데이 그리고 직접 투자, 투자 연계 이런 사업들을 예시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기존 대비해서 지금 조금 확대시킨 사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특군의 기업들 저희가 기존에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뭐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은 투자 유치라든가 자금적인 부분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단에 다른 그 사업단들과 연계해서 투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유형은 투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저희 뭐 보도 자료라든가 홈페이지 통해서 보신 적도 있으실 거고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혁신성장 포럼이라는 저희 딥테크 혁신성장 포럼이라는 그 투자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망 스타트업 발굴, 후속 투자 연계를 위한 그런 집중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 기본적인 목적은 같습니다만은 저희 그 혁신성장 포럼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 내 그리고 지역 외의 그런 투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그런 포럼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자격은 이런 투자 지원을 위한 포럼의 운영 경험 그리고 투자 기능을 보유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창업기획자, 창업투자회사, 벤처캐피탈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특구 소재 딥테크 기업 발굴 그리고 관련 기술 투자기관과 연계해서 정기투자 포럼을 개최해야 하고 또 저희 전국에 있는 선도연구센터를 비롯한 그런 유망랩 발굴을 통해서 연구 집단과 딥테크 기업, 투자자 그룹 간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케일업 엑셀러레이터는 성장 단계의 특구 기업을 발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단계들에서 이 완전히 예비 창업자부터 창업 초기까지 성장을 시켰다면은 이 부분은 약간 더 후속 단계에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장 단계의 특구 기업을 발굴해서 대형 투자를 연계하고 또 출구 전략을 지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글로벌 진출까지 할 수 있는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2억 원 이내 그리고 한 개 수행 기간을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창업 기업의 국내외 스케일업 지원 경험과 역량이 있고 마찬가지로 투자 기능을 보유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창업기획자, 창업투자회사, 벤처캐피탈. 그래서 앞선 사업과 동일합니다. 대덕특구 유망 기업을 발굴해서 국내외 투자자 간 직접 매칭을 좀 강화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특구재단에서 상당히 공들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런 IR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다대다로 이렇게 접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투자자들과 기업을 연계해서 대형 투자부터 해서 그리고 중장기 또 이제 네트워크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해서 대형 투자, 해외 투자 매칭, 역량 강화, 오픈 이노베이션 이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수행 활동의 예시들을 또 공고문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별도로 수행 기관의 역량을 또 통해서 저희가 예시로 넣은 거는 정말 기초적인 예시고요. 투자 관련된 다양한 또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기술창업지원팀에서 좀 오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글로벌 기술 확산 팀장이 특구재단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글로벌 진출 지원 관련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글로벌 기술 확산 팀장 박후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그 지난해까지 저희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사업 설명을 개최했는데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많은 분들 모시고 사업 설명회 할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쪽 글로벌 사업들이 재편이 됐습니다. 지난해, 지지난해에 시험 사업으로 POC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실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들이 조금 가시적으로 나와서 올해는 좀 더 이제 POC에 집중을 한다라는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오신 분들 중에선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는 두 가지의 저희의 고객이 되실 것 같은데요. 사업 수행 기관이 계실 거고 직접 수혜받는 기업이 특구 기업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같이 파트너로서 사업을 참여하실 수행기관 분들은 공고기간이 3월 11일까지로 돼 있고요. 직접 사업의 수혜를 받으신 특구 기업들은 4월 말 정도쯤에 실질적인 사업이 공고되겠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술 사업화 지원입니다. 사실 이제 POC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구 내 이제 기업들 좋은 기술들을 발굴해서 해외 실제 현장에서 테스트를 하는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각 사업당 3억 5천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특구 기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북미, 아시아, 유럽 세 개 권역으로 각각 3억 5천씩 진행될 거고요. 2년 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사실 이 POC 사업이 그 글로벌 쪽으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긴 호흡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나오기보다는 진지하게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과 그 노력을 투입을 해서 성과가 나오는 게 빠르면 1년, 1년 반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년 전에 뉴욕 쪽하고 글로벌 POC 테스트베드 저희 입장에서 테스트베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2022년인데요. 2022년에 수행을 한 이후에 한 1년 지나고 작년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례를 말씀드리면 한 개 기업 같은 대구에 있는 연구소 기업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서 어떻게 보면 그 EV카 차저 기술 제품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미국의 그 주차 파킹하는 시장 점유율 3위 업체에서 테스트 베드를 했고요. 그 테스트 베드의 좋은 결과를 바탕으로 한 1년 정도의 이제 그 수요를 반응하고 다시 피드백 받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러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영국계 VC에 10억을 투자했고 그 10억을 바탕으로 한국계 2개 이제 VC하고 A씨로부터 20억을 투자받은 그런 사례들도 나왔고요. 그리고 같습니다. 뉴욕의 인더스트리 시티라는 산업 직접체에서 공기 정화 기술을 테스트 베드했던 광주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테스트 베드 뉴욕이라는 상징성과 실증 데이터라는 그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12월에 두바이에서 97억, 그러니까 760만 불의 수출을 올렸다라는 내용들을 접했습니다. 한 1년, 2년 정도의 텀을 보고 긴 시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한 과정들을 지원을 하는 내용이고요. 첫 번째는 지역은 북미, 아시아, 유럽으로 나눴습니다. 스트럭처는 탑다운이 될 수도 있고 바텀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북미에는 뉴욕 쪽, 그리고 유럽 쪽에는 잘란트주 쪽, 그리고 아시아 쪽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저희와 협력 관계인 거점이 있고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기술적인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은 탑다운 형태로 저희가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 선정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기업의 섹터가 산업 섹터가 있을 거고 니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니즈를 반영해서 바텀업식으로 올리는 양방향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은 10개 기업, 1년에 10개 기업, 미국, 유럽은 10개 기업을 저희가 선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시아는 15개 기업, 총 35개 기업을 매년에서 2년간 70개 기업을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글로벌 역량 진단과 기업의 니즈를 바탕으로 글로벌 POC를 진행을 하고 글로벌 POC의 피드백까지 또 저희가 후속 지원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25년에는 저희가 조금 약한 부분이 이런 이제 간접적인 지원에 머물러 있는
것 플러스 계속 저희가 듣다 보면 기업의 피드백은 POC 이후에 포스트 POC에 대한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든다라는 내용들을 피드백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POC에 관련된 예산도 좀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는데 그 부분이 확보된다라면 내년 사업은 POC 사업 플러스 포스트 POC로도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조금 더 얼리 스테이지 영역에서 이제 그 글로벌 진출을 희망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 체질을 좀 강화시키는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POC를 하다 보면 아무리 기업이 역량이 뛰어나고 제품이 좋고 기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외국 분들이랑 만나서 얘기하는 이런 문화라든지 네고시에이션이라든지 피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살짝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을 지원해 드리면서 향후 글로벌 IR을 졸업하는 기업들이 글로벌 POC로 올 수 있게끔 체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특히 글로벌 IR 역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피치덱이라든지 프레젠테이션 스킬이라든지 IR 스킬들을 바탕으로 연습시키는 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다 글로벌은 실전이더라고요. 여기서 만나서 하고 저기서 만나서 하고 한 4번, 5번, 10번 지나면은 훨씬 더 부드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거 중심으로 하고 훈련만 해서는 내가 실질적으로 역량이 올랐는지 오르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했던 무슨 뭐 핀란드의 슬럿이라든지 아니면 영국 또는 미국의 이그나이트라는 뭐 창업 경진 대회가 있습니다. 창업 경진 대회랑 연계해서 일부 기업들은 창업 경진 대회에 참석해서 VC들 만나고 실제 피칭하고 네트워킹하는 그런 비용들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외 클러스터 교류 협력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약간의 교류 협력의 내용 플러스 이제 기업들이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기술 사업화 혁신 기관이라든지 해외 VC라든지 AC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저희가 드리려고 합니다. 전 프로그램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사업은 정말 부딪혀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하면 할수록 역량이 쌓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이언스 파크로 IASP라는 사이언스 파크의 민간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와 같은 전 세계의 사이언스 파크들과 교류 협력을 통해서 저희와 같은 혁신 기관에서 한국 기업이 자국으로 진출했을 때 바라보는 이야기들, 그리고 VC가 우리 기업들을 바라보는 이야기들, 그리고 AC들이 바라보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정말 촘촘하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들어오셔서 본인의 니즈, 그러니까 스페시픽한 산업과 제품과 니즈를 명확하게 표출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클러스터랑 연계해서 계속 연습하는 과정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글로벌 POC라든지 실제 글로벌 IR에 갔을 때 좀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체질 강화 프로그램의 일종인데 교류 협력과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글로벌 사업에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글로벌 사업의 한 7-80%는 네트워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만나서 상담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두바이 시장에 가서 정말 내 기술이라든지 내 제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관심이 없어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실망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제품이 뛰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올바른 사람들, 라이펄슨을 만나지 않았던 경우인데 사실 저희는 라이펄슨은 다다익선입니다. 쭉 한 10분, 20분 만나다가 매치되는 쪽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해외 클러스터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그분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바탕으로 니즈가 맞는 그룹 간 상시적인 웨비나, 실질적으로는 이 프로그램 역시도 전반적으로는 웨비나를 통해서 니즈가 된다면 이제 실제 현장에 가서 현장의 글로벌 기술 사업화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도 마련이 됐고요.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건 아까 두 번째 사업, 세 번째 사업에서 글로벌 체질, 역량을 좀 강화시킨 기업들이 다시 이제 글로벌 POC 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전체적인 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업, 글로벌 진출에 관심이 계신 특구 기업들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사업의 특징이 탑다운 바텀업이 같이 운영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 주실수록 저희가 그 내용을 담아서 실제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포맷은 있으나 나머지 부분들은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들, 많은 참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 거는 저희도 이제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오늘 특구 육성 사업 관련해서 알찬 프로그램들, 지원 프로그램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덕특구 육성 사업과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까지 설명해 주신 우리 실 팀장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대덕특구 입주 절차와 관련해서 저희 대덕특구 관리팀 전인영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덕특구 관리팀 전인영 연구원입니다. 우선 이제 긴 시간 발표 이제 들으시느라 다들 많이 경직돼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 제 발표는 딱 1분만 집중해 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전에 잠깐 리액싱하고 스트레칭도 좀 해주시고 좀 풀어주시고 이제 2개 들어주시면 돼요. 제가 이것과 별개로 이제 얼마 전에 국민대 이효리의 그 연설을 봤는데 되게 쉬운 단어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한테 와닿게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제도나 이제 내용도 기업분들이나 이제 활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발표도 이제 듣는 청중이 없으면 의미가 없으니 네, 제가 여기 간단하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제 발표를 들으시면서 딱 기억해가야 할 한 가지입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연구개발특구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는 모든 기업은 특구재단과 입주계약 체결이 필수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여기에 계신 분들은 특구 육성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제 오신 수행기관분 혹은 기업분들일 텐데 기본 요건이 특구에 입주해 있는 것입니다. 그 특구에 입주해 있는 기업분이시거나 기관분이 입주계약이란 말을 만약에 오늘 처음 들으셨거나 이게 뭔지 모르시겠다고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모르시겠거나 아니면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이게 내용 자체가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 있으니 이 발표자료 내용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적혀 있는 042-865-7012 혹은 7014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연구개발 특구 내 모든 기업, 기관은 입주계약 체결을 하셔야 되고 이걸 하지 않으면 벌칙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이 절차를 안 하셨으면 저희한테 연락하셔서 꼭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연구개발 특구 관리 개요는 처음 시작하실 때 이제 기술창업지원실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이제 연구개발 특구 입주 계약 체결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 했을 때 여기 입주 관리 시스템이라고 ims.innopolis.or.kr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업 관리 시스템이 PMS라고 시작하는데 거기서 한 글자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리고 토지 용도 구역은 저희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에 저희 특구는 이제 총 5개 용도구로 나뉘는데 이 중에 기억하셔야 될 거는 교육, 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 그리고 산업 시설 구역이 있습니다. 혹시 기업들이 입주해 계신 곳이 연구소 내거나 대학 내다 주변에 이제 연구원들이 많다고 하면 교육, 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변에 이제 기업들이 많고 이제 사업단지 내에 있다고 하면 산업 시설 구역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특구 지정 현황은 이제 저희가 유성구처럼 연구개발 특구도 이제 실체가 없는 게 아니고 여기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총 5개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지구부터 5지구까지 이제 법정 동의, 궁동, 신성동 등 나와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 입주기업 혜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설명 들어오신 특구 입주하신 기업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업 지원도 되고 아니면은 각종 혜택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내용 봐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이제 입주 절차입니다. 크게 입주 계약 체결하고 그 이후에 시험 공장 등록 혹은 이제 나중에 입주 계약 해지 등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입주 계약 자체는 법정 의무 사항입니다. 이거를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저희가 혹시 대학 창업교육센터에 입주하셨거나 혹은 연구기관에 입주를 하실 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왜 특구랑 또 입주 계약을 체결해야 됐는지 문의를 제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차이점을 부동산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를 이제 전세로 들어가거나 월세로 들어가면 집주인분이랑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시죠. 그게 기업 입장에서는 창업보육센터 혹은 대학과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이고요. 그리고 그쪽에 이제 입주했다고 했을 때 관할 행정기관이나 혹은 행정복지센터에 이제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특구랑 입주 계약 체결하는 거는 두 번째인 전입신고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저희랑 입주 계약을 체결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시설구역도 마찬가지로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공장 등록 혹은 이제 사업 개시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일단 입주 계약이 되어 있어야 이제 기업이 그 해당 부지 혹은 해당 주소에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공장 등록 증명서가 발급이 되고요. 이 증명서는 혹시 공공 조달 입찰을 하거나 아니면 각종 사업을 신청할 때 이제 입주 기업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증명하는 필수 서류가 되니까 그 서류를 받기 위해서라도 입 절차를 진행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계약 해지인데요. 이제 공장 등록이나 기업이 어떤 곳에 입주하였을 때 이제 관할 세무과에서 이제 세금을 이제 매기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입주 절차를 이행하고 거기에 공장이 있다는 거를 나중에 철수하거나 폐지하지 않으시면 그 면허세가 이제 계속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 계약 해지 반드시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이제 설명하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모든 기업은 입주 계약 체결이 필수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벌칙,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까 이것을 잘 모르시면 여기 있는 042-865-7012로 반드시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팩트 있는 설명 감사드립니다. 입주 계약 체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이어서 연구개발특구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발표해 주실 지역혁신총괄실 김영근 실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 소개받은 그 규제 샌드박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총괄실장 김영근입니다. 네, 그 규제 샌드박스 업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제도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차 아니면 뭐 모바일 신분증 이런 것들이 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통해서 지금 그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제도들이 사업들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 샌드박스에서 그 유래된 제도인데요.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그리고 서비스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규제로 인해 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일정 조건, 그러니까 기간이나 장소, 규모 같은 것들 하에서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네, 규제 샌드박스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입니다. 여기서 규제라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라고 좀 정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규제는 일반적으로 뭐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거나 하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도 있겠지만 뭐 기업이 뭔가를 받기 위해서 검증을 하거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지정을 할 때 또 관련된 규정이 있을 경우에 이것들이 모두 다 규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KC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이제 그런 것들도 규제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신속 확인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 신기술이나 신제품에 대해서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실 경우에 저희 쪽에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규제부처에 이것들이 관련된 규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30일 이내에 저희가 규제 유무를 회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규제가 만약에 없다라면 바로 시장으로 출시해서 신제품을 사업하실 수 있으시고요. 만약에 규제가 있다라면 저희가 임시 허가 그리고 실증 특례 제도를 통해서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실증 특례 같은 경우에는 규제 허가의 기준이나 요건이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그렇지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 제한된 조건 하에서 테스트를 허용해 주는 제도이고요. 실증 특례 통해서 안전성이 확보가 됐다라면 관련된 규제와 관련된 법령이 정비 또는 개선돼서 최종적으로 정식 허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임시 허가 같은 경우에는 허가의 기준이나 요건이 없지만
안전성이 문제가 없고 입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임시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임시 허가는 받는 과정에서 법령이 자동적으로 정비가 되고 최종적으로 정식 허가를 통해서 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특구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실제적으로 그 특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광기수론에서는 전기 자전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전기 자전거, 허브와 바퀴살이 없는 자전거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어 있는 허브와 바퀴살 사이에 광고용 디스플레이를 설치해서 광고 영상을 송출하는 사업 모델을 수립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자전거는 안전이 되게 중요한 물품이죠. 그래서 허브와 바퀴살에 대해서 안전 인증 기준이 있습니다. 적당한 힘에 자전거가 망가지지 않고 잘 굴러가는지가 있는데 이렇게 허브와 바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안전 인증 기준을 충족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의 필수적인 그 KC 안전 인증을 획득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한 광고물을 이렇게 교통수단에 설치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광고물을 활용한 교통수단에 광고를 송출하는 것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증 특례 지정을 규제 샌드박스 시증 특례 지정을 통해서 이렇게 바퀴살이 없는 자전거에 대해서도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증을 허용받았고요. 그리고 이 바퀴살에 비어 있는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광고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의 특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년 동안 광주 특구 내에서 이러한 자전거를 운영해서 이것들이 과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효용성이 있는지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수요의 증대에 대응해서 낮은 속도로 또 도심 내에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소형 풍력 발전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풍력 발전기를 도심 내 여러 곳에서 소규모 분산형으로 설치해서 전력의 효율이라던가 소음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제상으로 저희가 공원 내에는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이라던가 공원 내에 있는 건물 그리고 주차장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바처럼 풍력 발전기는 이제 바람 조건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바람이 잘 부는 곳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규제 때문에 도시 공원 내 이런 공터에는 설치가 불가했습니다. 저희가 실증 특례 지정을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지정을 통해서 공원 내에 바람 환경이 좋은 여러 가지 지역에서 해당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었고요. 이제 향후에 2년 동안 저희가 발전기 설치를 통해서 발전기의 효율이라던가 소음, 기타 부작용 문제가 없다라면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공원의 여러 곳에 이렇게 작은 풍력 발전기가 달려 있는 그런 가로등 그리고 스마트폴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실증 특례 또는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하고자 하실 때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신청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구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특구 내에 있는 모든 기업 그리고 기관이 신청 가능하고요. 기업도 단독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 신청 분야는 모든 기술 분야에 대해서 가능하시기 때문에 농업 그리고 화학, 수소, 그다음에 IT, 자율주행 모든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특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과기부에서 내부 검토를 하고 이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들은 후에 이제 특구위원회라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특례를 승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례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실증을 통해서 그 특례받은 사항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1회 연장이 가능해서 총 4년 동안 실증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고 그 결과를 통해서 이제 법령 정비까지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원 내용입니다. 일단 그 샌드박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신청 수요가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 검토나 컨설팅을 통해서 규제 특례 신청서 작성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특례 신청하는 과정에서 규제 개선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라든가 법률 개정을 어떻게 할지 전략이 필요할 텐데 저희가 그 관련된 규제 개선 법률 컨설팅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증 사업 추진에 반드시 의무보험 가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2천만 원 이내에 의무보험료를 100%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례를 지정받은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R&D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시험 분석, 인증 등에 필요한 예산을 1.5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연간 최대 2년까지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앞서 저희가 대덕특구에서 설명드렸던 14페이지에 있는 지역 14페이지에 있는 실증 스케일업 사업이 그 실증 특례를 지정받은 과제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실증 특례, 규제 특례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최대 3점의 가점도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실증 스케일업 사업은 생략을 하고요. 이제 그 규제 샌드박스 지원 R&D 사업입니다. 저희가 총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총 40여 개였는데 올해는 총 15억 원이고요. 이제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의 대상으로 저희가 과제별로 연간 101.5억 원 이내로 지원을 해드리고 최대 2년까지 총 3억 원 비용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아마 올해 예산보다는 조금 더 증액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접수 기한은 타 과제와 동일하게 3월 11일까지 2차 접수를 받고요. 그리고 사업비 소진 시까지 계속 수시 접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실증 특례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여기 기재된 실증 특례 관련된 담당자 전다연구원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고요. 아니시면 카카오톡에 연구개발 특구 규제 샌드박스 아니면 특구 샌드박스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거기서도 편하게 그 질의응답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각 사업 내용들과 제도 또 입주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저희 실 팀장님들, 연구원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미처 물어보지 못했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대덕특구 육성사업 사업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